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한국 없이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무너진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방산 강국을 넘어 세계 군사 질서의 중심이 되고 있다. CNN과 지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구는 한국을 그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로만 여겼습니다. 그 시선을 완전히 바꾼 단 한 사람. 미국 전략국방연구소 수석 연구원 리처드 콜린스였습니다. 그는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방산 강국.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서울에 도착한 순간 그의 생각은 무너졌습니다. AI 자율주행 차량, 자동화된 공항 시스템, 그리고 전장을 바꿀 최첨단 무기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평택 기지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가 본 한국은 자신이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전략국방연구소 수석 연구원 리처드 콜린스입니다. 펜타곤의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밀러 책임자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창밖에 비치는 아침 햇살도 이 긴장감을 누그러뜨리지 못했죠. 리처드, 자네가 직접 봐야 할 게 있어. 나는 무심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대한민국 방산 수출 현황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정말로요? 솔직히 말해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에게 한국은 그저 삼성폰이나 현대차를 만드는 나라였을 뿐입니다. 군사력? 방산? 그런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나는 한 장을 넘겼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최강 자주포이며 10개국 이상 도입, KF-21 전투기도 한국 독자 개발, 5세대 전투기, 현무포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km 이상.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만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나 유럽 기술을 복제해서 좀 개량한 수준 아니겠어요? 밀러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 그래서 직접 가서 확인하라고 하는 거야. 밀러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방산 수출 순위 2023년이라는 제목 아래 1위부터 차례대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한국, 영국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멍해졌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확인했죠. 뭐라고요? 한국이 영국을 넘었다고요? 밀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이야.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폴란드는 독일 대신 한국산 전차 1000대 주문, 미국 해병대는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 검토 중, 나토 회원국, 영국제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 선택 중.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30년 군사 분석 경력에서 이런 보고서는 처음이었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한국이 우리보다 무기 산업에서 앞섰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밀러는 내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정말 군사강국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네가 직접 가서 보고 왔으면 좋겠어. 나는 입을 굳게 다물었고 서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초청장과 서울행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밀러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임무는 자네의 전 경력보다 더 중요할지도 몰라. 지금 우리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재정비하는 중이지.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펜타곤의 넓은 주차장이 보였어요. 그곳에 늘어선 차들 중에는 현대와 기아 자동차도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미 한국 제품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 공항이라고요? 공항은 유리처럼 반짝였고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얼굴 인식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히드로 공항보다 훨씬 깔끔하잖아. 수암을 찾는 곳으로 가는 길에 저는 마중 나오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어요. 리처드 콜린스 씨 맞습니까? 박준혁 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완벽한 영어 발음이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나는 통역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박준혁 대령의 영어는 미국인 수준이었어요. 그는 단정한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평상복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준혁 대령이 안내한 차량은 현대의 최신형 수소 전기차였어요. 뒷좌석에 앉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운전석이 비어 있었죠. 운전자는 어디 있습니까? 박준혁 대령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건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서울 시내는 이 시스템이 기본이죠. 차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은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를 연상시켰어요.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은 대부분 전기차나 수소차였고 매연이 없는 깨끗한 도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도로 위를 지나가는 로봇 청소기가 자동으로 거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나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내가 알던 그 한국이 맞나? 박준혁 대령은 내 표정을 보고 미소지며 말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을 아직 20세기 산업국가로 보는 시선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AI 기반 스마트 사회로 넘어왔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알던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군. 이미 미래로 가고 있어. 용산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자 건물 외관은 전형적인 군사시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생체 인식 보안 시스템이 단 몇 초 만에 인증을 끝냈고 홀로그램 안내 시스템이 우리를 회의실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어요. 펜타곤보다 앞서 있잖아. 박준혁 대령이 태블릿을 터치하자 3D 홀로그램 방산 지도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충격적인 내용들에 대비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눈앞에서 보다. 스크린에는 한국이 수출한 방산 무기들이 떠올랐습니다. K9 자주포, KF-2A1 보람의 전투기, 현무포 장거리 탄도미사일, AI 기반 자율 전투 드론.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걸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요? 박준혁 대령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특히 AI 기반 전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 순간 스크린이 바뀌며 한국군의 실전 훈련 영상이 재생됐어요. 완벽한 전술, 빠른 대응 속도, 드론과 인간 병력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줬어요. 나는 모니터를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군이 아니군. 공격적인 군사 강국이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펜타곤 회의실에서 보았던 데이터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세계 5위 방산 수출국이다. 그때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 모든 것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서윤경 박사가 들어왔어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책임자였습니다. 콜린스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실제 무기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대한 전시실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미래의 전장에서 사용될 무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개발 중인 AI 기반 전투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전술을 제시해요. 서윤경 박사가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3D 홀로그램 위에 가상의 전투 상황이 펼쳐졌어요. AI가 실시간으로 적의 동향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실전에 배치되었고 훈련에서 기존 방식보다 30% 이상 효율적인 결과를 보였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기술은 미국 국방부에서도 아직 개발 단계에 있었어요. 정말 놀랍군요.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도 효과적일까요? 서윤경 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장소에서 확인하시죠.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경기도 평택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한국군의 실전 훈련장이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엄격한 보안 검사가 있었어요. 모든 전자기기를 맡겨야 했습니다. 훈련장에 들어서자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진행 중이었어요. 특수부대원들이 인공지능 드론과 협력하며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드론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특수부대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했어요. 이건 가상 훈련이 아니라 실제 훈련인가요? 박준혁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전히 실전처럼 진행됩니다. 우리의 모든 특수부대는 AI 드론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도록 훈련받아요. 나는 그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시스템의 발전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경기도 평택의 군사기지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엄격한 보안 검사가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미군 관계자인 나조차도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다니. 지금부터 보실 건 미래 전쟁의 핵심 기술입니다. 박준혁 대령이 말했어요. 우리는 거대한 경납고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엔 수백 대의 AI 전투 드론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이 드론들은 단순한 정찰기가 아닙니다. 완전 자율형 전투 드론으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여 전술을 수행해요. 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전투 방식 아닌가? 그 순간 실제 훈련 장면이 시작되었어요. AI 드론들이 목표물을 포착하고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자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나는 충격에 빠졌어요. 전통적인 전쟁 방식이 한국에선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국의 K9 자주포 생산 공장을 방문했어요. 생산 라인에서는 로봇들이 자동으로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K9은 이미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 수출되었고 현재 폴란드는 1000대 이상을 주문했습니다. 공장 관리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0대라고요? 그건 유럽 최대 규모의 자주포 계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제 대신 한국의 K9을 선택했죠. 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유럽 국가가 독일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선 기술력의 승리였어요. 공장 탐방 후 우리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서윤경 박사가 차세대 무기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우리가 개발 중인 레이저 방어 시스템입니다. 드론이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요격할 수 있죠? 시연이 시작되었어요. 몇 대의 드론이 공중에 떠올랐고 순간적으로 레이저 빔이 발사되어 드론들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건 영화 속 장면 같았지만 실제로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의 해양 세력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어요. 귀국을 앞둔 마지막 밤 나는 박준혁 대령과 저녁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박준혁 대령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을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미래의 전쟁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미국도 인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할 강력한 동맹국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AI 전투 시스템은 미국보다 앞서 있어요. 박준혁 대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군사 전략을 완전히 재구성했어요. 병력 수가 적다는 약점을 기술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은 인구가 적고 영토가 작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첨단 기술로 극복했습니다. 이건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국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서윤경 박사를 만났습니다. 콜린스 씨, 우리의 기술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인정합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서윤경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길 바래요. 우린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나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수백 년 동안 세계 최강국이었던 미국이 이제 한국과 협력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의 시작을 목격한 첫 번째 미국인이었어요. 워싱턴 DC로 돌아와 국방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데이터와 증거를 담은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러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앞으로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워싱턴 DC 펜타곤에 나는 바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밀러 책임자와 국방부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보낸 중간 보고서가 이미 파문을 일으킨 듯 했죠. 리처드, 자네가 한국에서 보내온 자료들이 사실인가? 밀러 책임자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가져온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오히려 보고서보다 상황은 더 심각해요. 태블릿을 연결하자 회의실 스크린에 한국 방산 기술 자료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첨단 AI 전투 시스템, 드론 기술, 레이저 방어 체계, 모두 한국이 이미 실전 배치했거나 곧 배치할 예정인 무기들이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특히 AI 전투 시스템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지르고 있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분석가인 마이클 스펜서가 입을 열었어요. 이건 우리 정보국이 완전히 놓친 부분이군. 한국이 이 정도로 성장할 줄은 몰랐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병력수의 한계를 기술력으로 극복하고 있어요. 특히 드론과 AI의 결합은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밀러 책임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우리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완전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기술력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어요. 30년 군 경력의 고위 장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처드,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군사 전략의 문제가 아니야. 국가 안보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지. 나는 태블릿에서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국군의 드론 부대가 가상적을 상대로 훈련하는 장면이었어요. 수백 대의 드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연이 아닙니다. 이미 실전 배치된 시스템이에요. 한국은 이런 드론 부대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러 책임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해야겠군. 한국과의 군사 협력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어. 회의가 끝난 후 마이클 스펜서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리처드,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였나?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충격적인 경험이 많았었지만 한 가지가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한국인들의 자신감이었어. 그들은 더 이상 외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 자신들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있었지.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한국을 작은 동생 취급해왔군. 이제 그들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맹국이 되었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보고서가 백악관까지 전달되어 직접 브리핑을 요청받았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죠. 평생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대통령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고 나를 안내했어요. 대통령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씨, 자네의 보고서를 받아보았어.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던 것 같군. 대통령이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통령님. 한국은 이미 군사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특히 AI 기반 전투 시스템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내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리처드, 솔직히 말해주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미국의 미래 전략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우리의 자원을 결합한다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거예요.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의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도록 하지. 새로운 군사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겠어. 그로부터 한 달 후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한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나는 회담 준비팀의 일원으로 참여했어요. 회담의 주요 의제는 미래 지향적 군사 협력이었습니다. 회담장 밖에서 한국 대표단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 중에서 박준혁 대령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콜린스 씨,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박준혁 대령.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준혁 대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 같네요. 앞으로는 더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것이에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원이 결합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더욱 강화될 겁니다. 회담장 문이 열리고 양국 정상이 입장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합의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었어요. 회담이 끝난 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선언했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과 새로운 군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발걸음입니다. 한국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양국의 기술력과 자원을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밀러 책임자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리처드, 자네의 보고서가 역사를 바꾸었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역사를 바꾼 건 한국이에요. 저는 그저 그 사실을 알린 것뿐입니다. 밀러는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에게 새 임무가 있네. 앞으로 한미연합기술개발팀을 이끌게 될 거야.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한 미래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지.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내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었어요.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워싱턴 DC의 전망대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펜타곤과 백악관의 불빛이 보였어요. 스마트폰으로 서울의 밤하늘 사진을 다시 한번 봤는데 두 도시의 불빛이 마치 서로를 비추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시대. 그리고 나는 그 역사적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갑니다. 미국과 한국 두 강대국이 손을 잡고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의 포괄적 군사 협력 강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CNN과 BBC는 이를 미국 안보 전략의 전환점이라 평가하며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닌 전략적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스카이라인은 변함없지만 이제는 이 도시도 변해야 할 때라는 걸 깨닫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준혁 대령이 보낸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 실무진이 미국에 도착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길 바랍니다. 나는 답장을 쓰며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이 놓여 있습니다. 군사훈련 시뮬레이터 미니어처. 그걸 보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세계를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크게 성장하는 법이죠. 이제 미국도 그 겸손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위대함과 우수함을 전 세계로 알려질 수 있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국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